의원들은 150여 명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토끼몰이에 나선 게 드러났다며 특검을 예고했습니다. 지도부도 정적 주기기에 혈안된 윤석열 정권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특검 신속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맹탕 국조였다며 민주당이 사죄하기는커녕 특검으로 후폭풍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풀파티가 없었다는 증언, 또 북한공작원 미호남에게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는 쌍방울 전 부회장 발언 등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에서 출발한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한다는 볼멘 소리와 6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당내에 공존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시 중동전쟁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이란 전쟁에 지역 경제 역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하며 석유와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공장 인근 골목 상권은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여수 산업단지와 가까운 식당들 앞 인적이 뚝 끊겨 적막감만 흐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텅 비었습니다. 카페와 다른 음식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단순하게 아니라 아니 10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죠. 10분의 1. 그 6분이 안 돼요. 먹거리 골목과 상가에 여기저기 공시를 앓는 임대 안내문이 가득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 150, 140, 150씩 팔았는데 20, 30, 어쩔 때 8만.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울산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며 석유화학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에틸렌 생산을 줄인 겁니다. 전쟁 여파에 치킨판을 맞은 골목 상권은 연쇄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물어보면 장사가 예전부터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에 이어 지역 경제까지 확산하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산업계 역시 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부터 합성 공모까지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55%는 자체 생산으로 충당되지만 나머지 45%는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중동산입니다. 수급난이 2달째 이어지면서 나프타 분해 공장의 가동률은 60에서 70%등 전쟁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닐 포장재와 플라스틱 용품, 화학약품은 물론 주사기와 수액제 같은 보건 의료물품까지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가격 급등을 넘어 물량조차 구하지 못해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그동안 국내 생산량의 11%가 수출돼 왔는데 이를 국내로 돌려 공급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체 물량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는데 원유는 석 달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물량에 해당합니다.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 단가 차익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급망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나프타잖아요. 그 나프타를 시작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제대로 잘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해서도 매점에서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추가 품목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희정입니다. 일본은 이란 전쟁 이후에 평화 헌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 만든 평화헌법 규제를 없애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도 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백 사원입니다. 다카이치칸의 일본 총리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직후여서 전 세계 나라를 미국이 선택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때 일본이 꺼낸 방패는 평화헌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에는 자위대 파견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미국과 이란 양쪽 다 친한 일본은 중재자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비판 공동 성명에 동참하며 미국의 민주장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이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발표할 때는 군사적 봉쇄에 거리두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위대 파견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인데 지난주 돌연 살상무기 빗장을 풀고 무기 판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처럼 군수 공장을 국유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최신 무기뿐만 아니라 중고 무기도 싸게, 여차하면 공짜로 주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ファイト内国からのニーズに応えて、防衛装備移転を行うことで、さまざまな同志国の防衛力向上にもなります。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내년에는 반드시 자위대를 평화헌법에 넣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전쟁 개입 압박을 나가서더니 반대쪽에서는 평화헌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시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지난 2달 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 전쟁의 방아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겼죠.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국의 자충수가 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부지리를 누리면서 경제적, 외교적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선별 통행 방침에 따라 이란산 석유는 여전히 헐값에 중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면서 이란발 중국행으로 의심되는 유조선들을 잇따라 납부한 배경입니다. China was purchasing more than 90% of their oil. We believe this blockade in the Straits, there will be a pause of Chinese buying. 자충수가 돼버린 트럼프의 이란 전쟁 방아쇠는 중국에 대한 조선업 수를 안겨줬습니다. 중동 원유 수송 지름길이 막히자 더 많은 유조선이 필요해졌고 중국 조선소로 긴급 발주가 몰린 겁니다. 또 오일 쇼크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중국의 이른바 신삼종 산업에도
이라크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을